안녕하세요. ANA 내과 박소연입니다. 최근 병원마다 독감 환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독감 환자를 보느라 정신없이 지냈는데요. 지난 금요일 질병관리청에서는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독감, 인플루엔자는 수백 년 전부터 인류를 감염시키고 끊임없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인류를 괴롭히는 병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어떤 병이고 이렇게 독감이 대유행하는 시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여기 강의에서는 좀 혼용을 해서 쓸 건데요. 이 독감이라는 말이 너무 가벼운 나머지 감기는 그냥 뭐 몸 따뜻하게 하고 밥 잘 먹고 푹 쉬면 나으니까 독감도 매한가지 아니야? 이러면서 독감 예방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감기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한 질병이고요. 또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함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백신도 있고 항바이러스제가 있지만 아직도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과거에 인플루엔자가 어떻게 대유행을 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진은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시기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인플루엔자는 그 어떤 전염병보다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히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1918년이면은 1차 세계대전 때인데요. 이때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데 세계 전체 인구의 거의 뭐 3분의 1이 감염이 되었고 수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독감이 유행했다 그래요. 이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감염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만도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치료제도, 백신도 없었으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독감을 치료하기 위한 그리고 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됐느냐? 1944년에 1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피해가 많았던 거를 계기로 미군이 연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7년 아시아 독감과 1968년 홍콩 독감도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냅니다. 또 최근 2009년 신종플루 기억하시죠? 이때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류 독감, 돼지 독감 등 다른 동물에게도 발생을 하고요. 2013년에는 중국에서 이 조류 독감이 사람에게 또 감염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처럼 이 인플루엔자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오, 또 벌써 라이브 질문이 올라오시네요. 독감 확진을 받았는데 열 없는 독감도 있냐? 아, 있습니다. 열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 열이 대표적인 증상이지만은 열 없이도 전신적인 근육통, 무력감 이렇게 증상이 있고 또 실제로 열이 별로 없다고 본인은 느껴도 재보면은 38도 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런 환자분들 가끔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루엔자가 어떤 병이냐? 이 임상 증상이 아까 잠깐 질문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주 경증도 있지만 중증도 나타나고요. 심하면 입원을 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병인데 특히나 취약한 분들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만성 폐질환, 또 만성 심장질환 환자, 혹은 면역 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이제 입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전파가 되냐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사람 간에 전파가 됩니다. 이처럼 기침을 하거나 이제 재채기를 했을 때 미세하게 튀어나오는 이 비말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묻을 수 있고요. 또 이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질 경우에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미터 이내 거리, 아주 밀접한 거리에서는 이런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 감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폐쇄되거나 밀폐된 환경, 뭐 요즘 또 특히나 지금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 많잖아요. 이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밀폐된 환경에서 집단 감염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또 가정에서는 컵이나 그릇, 수저 이런 것들을 공용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용품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12월 20일 질병관리청에서는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이 유행주의보라는 것은 외래 환자 1,000명당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기침, 인후통을 호소하는 그런 그 인플루엔자 유사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8 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집계한 표본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13.6 명으로 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나와서 20일에 발령이 되었어요. 이게 발령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군 환자분들은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를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고요. 또 고위험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독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때 항바이러스제를 급여로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독감이 늦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년에는 한 1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보통 유행을 했었고요. 또 코로나가 돌던 시기 기억하시죠? 2020년, 2021년 2년 동안은 독감이 안 돌았었어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22년 겨울부터 다시 독감이 유행하다가 23년에는 겨울이 아닌 봄, 여름에도 독감 환자들이 가끔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이제 이게 최근에 이 빨간색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래프인데요. 이게 12월 둘째 주에 독감 의심되는 환자 수가 1,000명당 13.6 명으로 발행이 표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13.6 명이었는데 그다음 주에는 31.3 명, 그리고 마지막 주엔 73.9 명으로 주일 사이에 거의 136%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게 벌써 2016년 이래 최고라고 하는데요. 지금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가 H1N1으로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스페인 독감이나 신종플루랑 조금 유사한 형태라서 '좀 독한 놈이 돌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이제 예방 접종되었던 이 백신주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주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셨던 분들 같으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충분히 예방 효과를 좀 기대하실 수 있고요. 또 치료제 내성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만 받으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독감 환자를 진료를 해 보면 예방 접종을 안 했던 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앓으세요. 거의 진료실 문을 겨우겨우 열고 기어 들어오다시피 하고요. 또 예방 접종을 하셨던 분들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덜 힘들게 이제 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방 접종률이 한 2 내지 3%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폭발적으로 돌지 않나 싶고요.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독감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 바로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 2 주는 걸려요. 그리고 4 주는 지나야 이 항체가 최고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백신을 맞은 직후에는 사람 많은 곳 가실 때 꼭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개인 위생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증상으로 오시느냐? 감염되면은 보통 하루에서 한 4 일째 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증상 자체는 뭐 기침, 그다음에 발열, 근육통 이렇게 일반 감기에서도 나타나는 증상하고 거의 비슷한데 정도가 훨씬 심하거나 갑작스럽게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38도 이상의 고열, 현기증, 오한, 전신 통증,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무기력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호흡기 증상 외에도 구토나 설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강도가 엄청나며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은 보통 3-4 일이 지나면은 좀 좋아지지만 독감 진단받고 나서도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증상은 한 1-2주 정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감하고 감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독감하면 독한 감기 아니야?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인플루엔자를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서 학술적으로는 독감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편하게 좀 혼용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좀 서서히 미열이 시작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은 짧은 시간 내에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타나고 증상이 갑자기 나빠지는 게 특징이고요. 근육통과 오한이 심합니다. 또 콧물, 코막힘은 감기가 조금 더 흔한 것 같아요. 독감 환자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흔하진 않고요. 또 기침이나 흉통 같은 경우에는 감기도 있을 수 있는데 독감 환자분들이 훨씬 더 심하게 호소를 합니다. 흉통을 많이 호소하고요. 또 피로감, 쇠약감도 독감이 훨씬 더 심하게 생기고 또 이 앓고 나서 한 2-3주 이상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그냥 다들 대증요법으로 뭐 열나면 해열제 먹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독감이 합병증도 심해질 수 있고 뭐 심하면은 뭐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최근에는 독감이 확진되면 바로 항바이러스 제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백신은 어떠냐? 독감은 우리 해마다 독감 백신 맞잖아요. 하지만 감기는 백신이 없습니다. 감기는 일으키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바이러스가 거의 한 200 가지가 넘거든요. 그리고 뭐 걸려도 그렇게 심하게 앓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백신 개발에 실익이 적어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감의 경우에는 해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유행 경향을 예상을 해서 독감 백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 이 두 가지 다 급작스럽게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증상으로 구별하기 좀 어렵고 결국은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독감 환자분들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후각이나 미각 저하, 호흡 곤란 이런 증상이 조금 더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A형 독감, B형 독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이 A형 독감하고 B형 독감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독감은 모두 4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A형하고 B형이거든요. 두 가지 중에서는 A형 독감이 훨씬 독성이 셉니다. 그리고 아종이 많아요.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있는데 198 종의 아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자 현미경으로 보면은 여기에 햄아글루타닌이라는 단백질과 뉴라미다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타입이 계속 변이를 해요. 그러면서 198 종이나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스페인 독감과 신종플루는 H1N1 타입이었고요. 지금 돌고 있는 독감도 H1N1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사한 독감이 지금 돌고 있고요. B형 독감은 이런 I형이 많지 않고 두 가지예요. 빅토리아 타입, 야마가타 타입. 그리고 증상도 B형 독감의 경우에 훨씬 더 순하게 넘어가는데 B형 독감에 걸린 제 환자분들 보니까 또 열이 많이 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차가 확실히 좀 있구나. 좀 일반적으로는 A형 독감이 심하지만 B형 독감도 무시를 할 수는 없다. 또 전염력은 A형 독감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또 3가 백신, 4가 백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A형 독감 바이러스 2종과 B형 독감 바이러스 2종이 모두 포함된 게 4가 백신이고요. 3가 백신은 A형 2종에 B형은 1종만 들어갑니다. 지금 2024년도 하반기부터 쭉 접종되었던 독감 백신은 제가 알기로는 다 4가 백신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에서 무료 독감 백신으로 접종했던 것도 다 4가 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몸에 침투를 해서 증식을 하느냐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보이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독감 바이러스예요. 이게 세포를 침투를 합니다. 이 앞서 보여드렸던 햄아글루틴이라는 이 단백질이 딱 세포 표면에 딱 부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쏙 빨아들이면서 세포 내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백질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나면 얘가 이 숙주 세포를 버리고 다른 또 감염을 시키러 나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쭉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때 관여하는 단백질이 뉴라미다제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뉴라미다제가 여기서 이 세포 감염시키고 난 숙주 세포를 버리고 다른 대상을 찾으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이 뉴라미다제 역할을 방해하는 약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이 세 가지
우리가 흔히 아는 타미플루, 이 경구 바이러스제, 그리고 주사로 맞는 페라미플루, 이 두 가지가 이 앞서 설명드렸던 뉴라미다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다음 그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고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두 가지 말고 자나미비르라는 흡입하는 그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99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되었는데 이게 들이마신다는 불편함 때문에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해서 개발한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타미플루, 오셀타미비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1996년도에 미국 길리어드사에서 개발한 약인데요. 이 개발 담당자가 한국인이라 그랬어요. 찾아보니까 당시 길리어드 화학 담당 부사장이 제일교포 김정은 박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주도해서 개발한 약인데 아까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복제 과정에서 필요했던 유라미다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2009년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당시에 제가 그때 환자를 봤을 때 타미플루가 품절이 되어서 환자가 정말 타미플루를 못 구해서 애를 썼던 그런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타미플루가 상품명이고 성분명은 오셀타미비르라는 약인데요. 지금은 이게 특허가 풀려서 우리나라의 각 제약사마다 다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 독감이 돌더라도 치료제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미플루가 이제 특허가 풀렸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로슈라고 하는 제약사에서 새로운 항바이러스제를 또 개발을 해냅니다. 2018년도에 FDA 승인을 받은 발록사비르라는 약인데요. 조플루자라는 상품명으로 출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와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과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유라미다제를 억제하는 약들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세포 안에서 그 RNA를 복제하는 그 과정에 작용을 해서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과정을 억제하는 다른 기전의 약인데요. 그래서 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우리가 아는 경구 바이러스 약에는 이 타미플루는 5일을 먹어야 되거든요. 2알씩 한 알씩 아침 저녁 총 5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새로 나온 조플루자라고 하는 약은 하나만 먹으면 끝이래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하나만 먹어도 간편하니까 '아 좋겠다.' 싶은데 비쌉니다. 이 가격이 엄청 비쌀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제가 요 빨갛게 표시한 페라미블루하고 조플루자는 아직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안 됩니다. 지금 급여가 되고 있는 거는 타미플루하고 리렌자만 급여가 되는데 리렌자는 거의 안 쓰니까 지금 먹는 타미플루만 급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라미플루는 이 타미플루하고 거의 같은 그러니까 같은 계통의 약이고 대신에 이게 정맥 주사제니까 좀 빨라요. 그래서 5일 동안 타미플루 먹을 거를 그냥 한 번에 정맥 주사로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타미플루 먹고 토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너무너무 뭐 약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페라미플루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제가 부작용은 없느냐? 있죠. 이 모든 치료제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다 있습니다. 흔한 부작용으로 토하는 거, 한 10% 정도는 두통이나 구토를 얘기하고요. 한 10% 미만, 1 내지 10% 정도는 통증이나 뭐 울렁거림이나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아주 드물게는 뭐 피부 발진, 두드러기, 선망, 창란. 제 아들은 타미플루 먹고 나서 막 "엄마 바닥이 왜 이렇게 펄해?" 이러면서 막 환각을 보이더라고요. 그랬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약의 부작용인지 너무 열이 많이 나서 생기는 부작용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드문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페라미비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정맥 주사를 맞았을 때 설사 그다음에 이런 간 수치 상승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주 보고가 된다고 하고 있고 기타 드문 부작용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타미플루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이 타미플루에 대한 경고장이 한번 뜬 적이 있었습니다. 찾아봤더니 2004년, 2005년도에 일본의 청소년들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난 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살을 하거나 선망을 보이는 정신병적인 사건이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2018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16세 고교생이 독감 치료를 위해서 페라미플루 주사를 맞고 집에 귀가를 했는데 그다음 날 거주하던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학생은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났더니 병원이었다라고 진술을 했고 학생과 가족은 페라미플루의 부작용 때문에 정신 이상과 이상 행동이 생겼다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 작년 10월에 법원은 이 병원이 약물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5억 7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신경 이상 증상이 독감 증상인지 혹은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인지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병원에서 배상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필수 의료를 다들 기피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그런 기피 현상을 부추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조플루자라고 하는 약도 아직 임상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작용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선뜻 손이 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인플루엔자를 치료를 안 하고 약을 안 먹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은 세균성 폐렴, 그리고 소화해선 중이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외에 아주 드물게 심근염, 심낭염, 기흉, 근육염, 뇌염 이런 아주 중한 질환으로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천식 알레르기 환자를 많이 보는데 천식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이 이 독감 맞은 후에 이 기존에 앓고 있던 천식이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래서 꼭 독감 접종을 하라고 제가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미플루를 먹고 혹은 페라미플루를 맞았는데도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중증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인데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막 숨이 차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청색증이 오거나 흉통, 탈수, 경련, 40도 이상의 고열이 오면 이때는 입원을 해야 됩니다. 응급실로 바로 데리고 가야 되고요. 어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어지럼증이나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 폐질환, 만성 심장질환이 악화된다든지 또 흉통이나 탈수가 오면은 응급실로 가셔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다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자, 또 가끔 질문 주시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해도 걸리나요?" 하고 여쭤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백신 접종하고 항체가 생기는 데는 2 주에서 3 주는 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그냥 사람 많은 곳 갔다가 혹은 독감 걸린 사람하고 접촉했다가 걸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독감 접종을 하고 나면 꼭 조심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또 몸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맞으셔야 돼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하시면 실제로 살짝 앓고 넘어가기 때문에 아프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이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를 할 때 예방 효과를 70에서 90%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역 체계가 조금 노화가 되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이만큼은 안 돼요. 65세 이상의 어르신 같은 경우에 40에서 80%를 보통 보고 있고 또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보통 11월 말 12월에 많이 도니까 적어도 한 달 전, 늦어도 11월 전까지는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고 지금이라도 안 맞으신 분들은 그래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3 월에 또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플루엔자가 의심이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언제 병원에 가고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받을 거냐? 제 환자분들 중에 가끔 열이 나요." 하고 오시는데 "언제부터 열이 나셨어요?" 하면은 "한 3 시간 전부터 열 났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일찍 오시면은 검사가 위음성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보여 드렸던 그 키트 신속 항원 검출 키트가 있는데 이 신속 바이러스 항원 검출법은
특이도는 높은데 민감도가 낮아요. 즉 민감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 바이러스 양이 적었을 때는 실제로 인플루엔자 감염이 있지만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시작하고 적어도 18시간 내지 24시간이 지나서 검사를 해야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처음엔 음성이더니 다음날 가서 또 검사했는데 양성이었어요. 이러는 경우 허다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검사를 하지 않으려면 연락이 시작하고 적어도 반나절은 지나서 가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치료 항바이러스 약은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48시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 오셀타미비르, 즉 타미플루나 페라미비르, 이 주사제는 이미 체내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빨리 이제 전파되기 직전에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본격적으로 온몸을 이제 들쑤실 때까지 보통 48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퍼질 대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타미플루나 페라미비르 이 약들이 그닥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전에 48시간이 되기 전에 꼭 약을 투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걸리신 분들은 일단 쉬어야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물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탈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온 음료 옆에 끼고 계속 마시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이런 각종 비타민도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해마다 겨울철에 이렇게 독감이 도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겨울철이 되면은 햇빛을 많이 못 보잖아요. 비타민 D가 몸 체내 보유량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독감이 더 유행을 한다 이런 그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을 잘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술, 담배는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는 보통 3일에서 5일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걸리고 나서는 꼭 격리를 하시고 개인 위생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독감에 걸렸는데 언제 회사 갈 수 있어요? 언제 출근할 수 있어요? 언제 학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감염력이 떨어지고 난 후, 즉 열이 떨어지고 24시간이 경과해서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는 격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열 떨어지고 24시간이면 보통 타미플루 복용 한 3-4일째 보통 되고요.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0일까지도 감염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일은 충분히 쉬시는 게 제일 좋고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에는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48시간 경과를 관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집에서 쉬시는 동안에는 어 집 안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혹은 영유아와 접촉을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격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호흡기 감염이 돌 때는 기침 예절, 손 씻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손 씻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기침을 하실 때는 이 비말이 튀지 않도록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이렇게 기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도 도움되죠. 실제로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 강제화되었을 시기엔 독감이 안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철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혹은 뭐 지하철 안, 버스 안, 대중교통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48시간 내에 약을 빨리 투여하는 게 좋으니까 의료기관에 빨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고위험군인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에서 무료 독감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독감 접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맞으셨다면은 꼭 예방 접종을 하시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좀 더 폭넓게 이제 무료 독감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성남시는 어 전 시민이 지금 독감 접종을 받고 있어요. 어 한 2023년 초에 저희 성남시 의사회에서 청소년들 이제 13세 이하 말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무료 예방 접종 해 주십시오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이 시장님이 통 크게 뭐 "전 시민 무료 독감 접종."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까지 50%의 성남 시민이 무료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 전국 독감 발병률이 7.97%였고 경기도는 8.56%, 수원이 9.08%, 용인이 9.39%였는데 성남시는 7.7%였거든요. 그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집단 면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는 대처할 수 있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었지만 지금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서둘러 접종하시고요. 그리고 접종 후에도 걸리지 않도록 개인위생 조심하시고 2주는 조심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신경 써서 모두들 건강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그럼 질문을 또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걸리면 수액 꼭 맞으라는데 수액이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까 정맥주사제 페라미비를 설명드렸죠. 그 원리는 이 바이러스가 증식해 나가는, 복제하는 것을 차단하는 원리고요. 타미플루하고 페라미플루는 결국 똑같아요. 이제 그 작용은 똑같은데 5일 동안 약을 먹는 것보다 한 번에 주사로 맞으니까 좀 더 복용이 간편하고 하루 정도 좀 더 빠르게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손은 비누칠을 몇 번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또 올라오셨어요. 올바른 손 씻기 할 때 30초 동안 비누칠을 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손 그냥 대강 겉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 구석구석 요렇게 씻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대로 손 씻고 잘 이제 그 마스크 착용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질문이 올라오신 게 이번에 돌고 있는 A형 독감 전염성이 높나요? 마스크 낀 친구랑 1시간 넘게 대화했는데 불안해요. 그 친구분들이 그 마스크 낀 친구분이 걸리셨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지금 돌고 있는 A형 독감은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방접종 하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은 진짜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독감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나는 마스크를 안 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독감, A형 간염, 폐렴 백신을 다 맞으려면 며칠간의 간격을 두는 게 좋을까요? 독감 백신하고 폐렴 백신은 사실 같은 날 접종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독감 백신하고 코로나 백신도 같은 날에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독감 이렇게 백신을 맞으실 때 그 맞으시는 분의 몸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맞으시면은 두 가지 백신 동시에 맞아도 괜찮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조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차를 두고 맞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독감 검사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독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그럼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타미플루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타미플루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타미플루가 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그냥 다 감기약 먹고 다들 버티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굳이 타미플루를 안 먹으셔도 맞기는 해요. 열 나거나 몸이 힘들지 않고 감기처럼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단지 고위험군, 이제 어르신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그리고 이제 천식 환자나 기존에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하셔야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으면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타미플루를 꼭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은 독감 백신 아직 안 맞았는데 지금이라도 맞아야겠죠? 백신 맞고 얼마나 지나야 면역 효과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맞으세요. 맞으시는 게 좋고요. 맞고 나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야지 방어 항체가 형성이 되고 가장 방어 항체의 효과가 최대로 올라가는 건 4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까지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감은
코로나 검사는 발병 초기에도 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PCR 검사는 진짜 발병 초기라도 바로 나와요. PCR은 굉장히 이제 그 민감도, 특이도가 다 높은 검사라서 바로 나오는데, PCR은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지나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일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다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신속 항원 검사는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 양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18시간에서 한 24시간은 지나야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발열 증상은 없고 근육통, 인후통 증상만 있습니다. 이것도 독감일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열 없는 독감도 있어요. 열 없는 독감도 있고 또 그 열을 못 느끼는 독감도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그 근육통이 근데 좀 굉장히 강도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독감 환자분들은 그냥 전신에 두들겨 맞은 것 같다, 오한도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전 감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 혹은 내가 독감 환자 근처에 있었어. 이런데 발열은 없다 하더라도 저런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겠어요. 맞고요. 임산부는 독감 접종하면 안 되시오? 아니요, 임산부는 맞으시는 게 좋아요. 네, 임신부는 걸리시면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임산부는 그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 같은 약들이 타미플루는 일단 임산부가 써도 된다고 지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안전한 약은 아닙니다. 또 페라미플루 같은 정맥 주사제는 임산부 데이터가 없어서 되도록이면 안 맞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임산부가 걸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고열이 나고 이러는 것들이 또 임신 유지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미리 독감 백신을 꼭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하나 더 볼까요? 오늘 응급실에서 A형 독감을 판정받았는데 심박수가 113회로 높다고 했는데 너무 높아요. 왜 그럴까요? 타미플루 때문에 심박수가 높을 수 있나요? 독감 자체가 원인인가요? 열이 그때 38.8도였으면은 열 때문에 일단은 심박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정상 체온으로 돌아와도 심박수가 약간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탈수가 돼도 조금 심박수가 약간 올라갈 수 있고, 몸이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타미플루가 맥박을 더 빠르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남편이 지금 독감에 걸려서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코 풀 때 피가 섞여서 나온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약 먹은 지 3일째입니다. 어 아까 물을 많이 드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독감에 걸리신 분들은 굉장히 탈수가 잘 생기고 이 점막들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코 풀 때 피가 섞여서 나온다는 거는 아마 코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건조해져서 피가 일부 섞여서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물을 많이 드시고 이제 보습을 이제 건조하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독감 검사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마다 검사 가격이 조금 다를걸요. 그래서 제가 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독감 백신의 가격도 조금은 병원마다 들어오는 가격이 다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독감 검사 가격은 한 3만 원 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감 예방 접종을 오후 2시에 맞았는데 당일 샤워는 웬만하면 피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자정 12시 지나서 샤워하는 건 괜찮나요? 왜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하고 나서 어 샤워를 피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샤워하고 옷을 다 벗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한기가 들거나 좀 체온이 떨어지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그럴 수 있어서 좀 샤워는 피하거나 뭐 통목욕을 피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정도 뭐 10시간 정도 괜찮으셨으면 샤워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또 질문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독감 진단 받고 나서 따로 설사나 구토는 하지 않는데 약간 헛구역질이 생깁니다. 아까 타미플루 먹고 나서 저렇게 약간 울렁거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독감 증상일 수도 있지만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언제부터 괜찮아질까요? 요거는 어
일단은 좀 관련된 약을 드시고 좀 물도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면 한 1-2주 지나 1-2 주는 너무 길군요. 2-3일 지나면 좋아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천식 환자분은 독감을 조심해야 되나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주로 보는 환자가 알레르기 천식 환자분들인데 저는 제가 보는 천식 환자분들한테 가을이 되면 무조건 독감 접종을 맞으라고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던 분들이 독감에 걸리면 천식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막 호흡곤란이 오고 쌕쌕거리고 그러면서 병원을 다시 찾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천식을 잘 조절하던 분들도 독감에 걸리고 나서 약이 좀 더 안 듣는 것 같아요. 좀 천식이 심해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성 호흡기 질환, 천식이 있는 분들은 꼭 독감 백신을 접종하시는 것이 좋고 독감에 안 걸리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겨울철은 일단은 우리가 환기를 잘 안 해요, 날이 춥다 보니까. 창문 열면은 찬바람 들어온다고 해서 환기를 잘 안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많은 밀집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비말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대중교통을 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요. 네. 독감 예방 접종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좋은 질문 해 주셨어요. 보통 5 내지 6 개월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을에 10 월쯤 접종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 봄철까지는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해마다 이 독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백신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은 꼭 독감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강의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질문이 더 안 올라오고 있는데 어 또 질문이 또 올라오나요? 네. A형 독감으로 수액 치료 받았어요. 독감 수액도 맞고 해열제도 주사 맞았는데 수액 맞고 나서 2 시간 후부터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괜찮은 건가요? 수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라미비르 약을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페라미비르를 맞는다고 바로 싹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주사를 맞고 나서도 완전히 열이 떨어지는 데는 2-3일 걸려요, 페라미비르를 맞아도. 타미프루를 먹어도 한 4-5 일은 돼야지 몸이 쪼끔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수액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복제되는 거를 이제 가서 막 싸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몸에서는 열도 식은땀도 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런저런 증상이 있을 겁니다. 쪼끔 더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럴 때 식은땀 나고 막 이럴 때는 무조건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푹 쉬시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건강이 최고님이 올려주신 글인데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이시네요. 지금 시설에서 독감으로 어르신들께서 집단 감염으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실제로 사망자도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독감이 돌기 시작하면은 제일 위험한 분들이 사실 고령자, 이제 노인분들인데 특히나 요양원에 계신 노인분들은 워낙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셔서 아마도 더 그러실 거예요. 진짜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는 정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 베이킹 러브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들이 독감 확진을 받았고 저도 증상이 의심스러워서 독감 검사를 했지만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열도 없고 두통 이런 것도 없는데 목이 아파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몸살기가 완전 사그라들진 않고 인후통 때문에 힘듭니다. 아까 독감 검사를 했지만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시는 게 바이러스가 너무 작게 있을 때는 사실 음성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증상이 심하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잠복기가 하루에서 4일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안 좋으시면은 검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이언 님이 또 질문 올려주셨어요. 독감 보니 무서워서 대상포진 주사도 맞을까 하는데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아, 대상포진 주사요. 요즘 대상포진 주사가 그 새로 나온 싱그릭스라고 하는 주사가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아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제 환자분들이 대상포진 주사 맞고 너무너무 아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아팠다고 얘기를 하시고 독감 주사보다 아팠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상포진도 한번 앓으면은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그 신경통이 몇 년을 가요, 대상포진은. 그래서 만 50세 이상이시면은 대상포진 주사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종수 님이 올려주신 글이 아이가 해외여행에서 A형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기침이 심한데 지금이라도 치료제를 먹여야 하나요? 아, 해외에서 걸렸기 때문에 이런 항바이러스제를 제대로 투여를 못했었나 봅니다. 그 독감을 앓고 나서 기침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2차적으로 사실 염증이 좀 진행이 됐을 수 있거든요. 빨리 의료기관에 가셔 가지고 기침에 대한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베이킹 러브 님이 또 글을 올려주셨네요. 약을 먹으면 몸살기와 인후통이 괜찮아지고 약 기운이 없어지면 몸살기, 인후통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독감이라고 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 주셨는데 이게 아직 약을 먹는다고 금방 낫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악사랑 님이 또 그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재미있는 이런 분들 많으세요. "반백년 살면서 독감과 몸살 감기 걸린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독감 예방 접종이 필요합니까?" 이런 분들 외래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예방 접종 난 안 해도 돼." 이런 분들 많은데요. 근데 보통은 50 세부터는 쪼끔씩 만성 질환이 시작되는 나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걸리면은 또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지인 중에서도 독감 그냥 우습게 봤다가 지금 중환자실 입원해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50대 중반이셨나 그러셨는데 독감이 그냥 잠깐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50세 이상부터는 독감 예방 접종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아, 벌써 시간이 한 3분 남았나요? 오늘 독감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어 이제 질문도 많이 이제 해 주셔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쨌든 다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래 도는 독감이 유난히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사실 제 아들은 해마다 독감에 걸리는데 예방 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리는 아들이 제 아들인데 얘가 이번에 알았더니 이번 올해가 제일 아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유난히 좀 독한 독감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게 올 겨울을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